안녕하십니까. 네, 수요 게임 토크의 손창용, 김준호입니다. 저희 예고했던 대로 게임 중독과 게임 매니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게임 중독은 게임에 지나치게 해가지고 심리적, 생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게임 매니아는 게임을 즐기는 것 자체가 취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임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거를 게임 매니아라고 하는데, 오늘 지금 게임 중독자와 매니아를 좀 얘기하고자 하는데, 솔직히 우리 학교 학생 중에 게임 중독자가 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게임 중독자 같은 애들이 몇몇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솔직히 좀 매니아로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긍정적이게 조금 이제 네. 발전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은 그럼 게임 매니아, 좀 긍정적인 방향의 중독자가 아닌 매니아가 되기 위한 3가지 방안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게임을 할 때 이제 고민을 조금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한다.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그냥 좀 생각을 많이 하면 되는 걸까요?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는 이제 약간 책을 읽듯이 약간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어떤 지식이 들어갔나? 여기에는 또 어떠한 배경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면서 여기에 이게 왜를 조금 고민해 보는 게 저는 유익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재미로 하긴 하는데 그냥 단순히 뭔가 때리거나 부수거나 뭐 아니면 그런 쾌감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고자 하는 개발자들이 품고 있었던 혹은 의도를 내가 좀 생각해보고 좀 탐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막 중세 판타지나 약간 이런 뭐 우주 SF 배경의 그런 게임들이 있다면은 결국 개발자들은 그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거와 관련된 지식을 수집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게임에 적절히 녹여내는 그런 작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고민해 보면서 게임에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있나, 아니면은 왜 이렇게 작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해 본다면은 그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거죠. 개발자들이 이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집했던 그런 지식들을 이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그렇게 좀 고민했던 예를 하나 들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되게 활약을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 게임 시리즈인데, 그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에 거의 모든 사람이 안다고 네.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SF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게임이죠. 그런 게임이라 가지고 얻을 게 굉장히 많았는데, 재밌게 생각했던 그런 요소는 그 오버로드 아시나요? 네, 오버로드 알죠. 저그에 이렇게 막 수송선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그러니까 인구수를 늘릴 수 있는 게 네, 오버로드였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스타 1에서는 오버로드라고 하고 스타 2에서는 대군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게 스타 1에서는 오버로드라는 이런 이름의 의미가, 이게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재밌는 의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그의 인구수를 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버로드, 이게 프로그래머들한테는 되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과적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약간 많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약간 오버로딩 된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곤 하는데, 프로그래밍적인 지식, 그리고 여기서 이제 SF 같은 외계 종족 이런 것들에 대한 영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버로드라는 것만 봐도 이름을 짓는 게 그냥 단순히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거기에 내용을 넣었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플레이할 때 더 재밌게, 그리고 좀 게임 매니아적 측면에서 즐길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하면 그쵸. 될까요? 네, 그럼 두 번째로 혹시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게임만 하지 않고 다양한 게임을 해보는 거. 다양한 게임을 하자. 네. 이게 한 가지 게임만 하면은 중독되기가 쉽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그 많은 개발자들이 넣었던 지식들을 더 많이 수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책도 한 권만 읽으면 아무 의미 없듯이 게임도 똑같습니다. 게임도 여러 게임들을 즐기면서 거기에 각각 들어가 있는 긍정적인 인사이트들을 진짜 많이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니아처럼 즐길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한 게임을 파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게임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세 번째 혹시 어떤 걸까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 책 읽듯이 이렇게 게임을 즐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내 주변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게임 개발이잖아요. 게임 개발이라 가지고 좀 쉽게 게임에서 뭔가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프로그래밍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게임은 어떻게 구현되었나, 이거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짜여졌나 같은 걸 고민해 보면은 이건 프로그래밍적인 알고리즘적인 사고를 이제 더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다양한 게임을 해볼수록 훨씬 더 쉽게 알고리즘을 생각해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럼 결국에 정리하자면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플레이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개발자로서 역량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보고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네.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게임 중독자였던 친구들이 좀 있긴 하죠. 정말 중학교 때 게임만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은 게임 매니아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잘 만들고 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고민도 하고 그런 고민들을 실제 자신의 어떤 전공적인 역량에 넣음으로써 게임 매니아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생각하면서 학생들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게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다음 주는 그러면 어떤 주제로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모바일 게임 하는 사람들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네, 실제로도 거의 뭐 지하철 탔을 때 사람들 관찰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거의 모바일 게임 요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전에 비해서 핸드폰으로 게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솔직히 핸드폰으로 거의 게임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조금 찾아보니까 확실히 모바일 게임 시장에 그게 되게 줄었어요. 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런 내용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